네, 첫 번째 사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사건 속보로 시작합니다. 왜 이 여배우가 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를 세웠는지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궁금증이 커졌는데 아주 의미 있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우정현 사장, 이 여배우가 알고 보니까 술을 마셨다, 이런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지난 6일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고였죠. 승용차를 고속도로 2차로에 세워놓고 승용차 뒤에 서 있던 여배우 한모 씨가 이 뒤따르던 택시와 SUV 차량에 잇따라 치여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한 이 여배우 한모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한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고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노컷뉴스는 사고 당시 배우 한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그러니까 0.1%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제 부검이가 소견을 내놨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죠. 아직까지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이 관할경찰서인 김포경찰서로 이렇게 문건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과수에서 이런 중간 부검 소견 결과를 내놨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0.1%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사실이 이 매 여배우가 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를 세웠는지 하는 부분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부검에서 이제 그 음주가 0.1% 이상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발성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통사고니까 외력에 의해서 골절이라든가 또는 타박이라든가 장기 손상 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0.1%까지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뭔가 어떤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니었는가.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차가 말이죠. 지금 3차선에서 세워놓고 만약에 남편이 화장실을 갔다라고 한다면 별로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갓길이나. 그렇죠. 그런데 2차선에다가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부검 결과에 의해서는 경찰에서는 1차 사고 택시에 의해서 또는 2차 사고 승용차에 의해서 이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가 여부와 연관해서 부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인들에 대한 어떤 조사 이거하고도 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보도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바로 동승자였던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내는 2차로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차 뒤로 가가지고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보였었는데 남편은 또 동시에 3차로를 가로질러서 갓길에 가서 볼일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왜 차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남편의 진술이 그 당시에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볼일을 보려고 차를 세우고 갔다 왔더니 사고가 났다. 근데 아내가 왜 3차로에 중간에 차를 세웠는지 잘 모르겠다. 거기에다가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의 가장 궁금한 점이 앞서서 오윤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차선에서의 중간에 차량을 세웠는지입니다. 그리고 왜 아내가 그 차량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뒤에서 몸을 구부렸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어요.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은 그 뒤에서 어떤 물건을 찾았던 것인지. 하지만 이번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라서 부검이 결과가 만약에 면허 취소 이상의 음주였다고 한다면 왜 도로 중간에 세웠는지와 그리고 뒤에 나와서 몸을 구부린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시 1차 충격이 가해지기 전에 이 여배우를 목격했던 그 옆에 지나가던 차량은 당시 블랙박스 내용이 보도됐는데 그때는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게 마치 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가 추정된다라고 하는 부검 결과가 아직까지 경찰을 통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동작, 토하는 듯한 동작을 이 여배우가 보였던 게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 그것이 연결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남편은 난 술을 마신 것은 맞다. 하지만 아내가 술을 마신지 안 마셨는지는
몰랐다. 그런데 아내는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내가 술을 마신 거를 몰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고 모든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정황은 살아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소변이 마려운 그 이외에 또 다른 그 상황이 그 차 안에서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남편이 본인이 처음에 그 어떤 음주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말을 잘못해 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번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 술을 마셨지만 아내는 술을 마신지를 몰랐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은요, 사고 직전에 이 부부가 방문했다는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식당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지인분들이 와서 먹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뭐 연예인인지도 모르고 남자분은 먹었어요. 내가 그때 보면 남자분은 한잔 이런 거 내가 봤으니까 뭔 장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행이 다 같이 이제 소주 대여섯 병을 마셨다. 굉장히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 어떻게 들으세요? 각각 뭐 다른 자리에 있다가 합류한 거면 모르겠는데 부부가 같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영종도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렇다면 사실은 남편이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리고 지금 노컷뉴스가 보도한 대로 이 여배우 한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 당시에 0.1% 정도로 추정된다면 사실은 적지 않은 양을 마셔야지만 이 정도 알코올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계속 남편이 내가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고요. 재판으로까지 가겠죠. 아내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남편에게도 아내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게 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진술, 변호사님,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상당히 안 좋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이 아내의 음주 여부를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말 자체가 의표가 있는 것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그러면 아내는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둘 답변만이 가능합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재정적인 어떤 그 거짓 답변의 결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결국은 모를 수가 없는 답변을 모른다고 함으로써 좀 의혹을 크게 드리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검 결과 0.1% 정도의 그 결과가 좀 통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편은 본인의 어떤 음주운전 방조라든지 그런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조죄도 어떤 조건이 있지 않나요? 단순 동성만으로는 방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주 가볍게 이를테면 내비를 조작해 줬다든지 그냥 기란을 해줬다든지 이것만 해도 방조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방조죄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행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일행을 상대로도 아마 아내가 술을 마신 점을 혹시 봤는지 뭐 아니면 운전을 하려고 할 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경찰이 조사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직접 여배우를 친 두 대의 차에 대한 과실 여부도 좀 따져보도록 하죠. 여배우가 술을 마셨다면은 책임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일단 여배우의 음주 여부가 뒷차량의 책임과는 100%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속도로였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정중앙의 차선에 차량을 정차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고속도로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법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배우의 차량에 과실이 있죠. 여기에 더해서 고속도로에서는 뒷차량이 앞차량을 바라보고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데 원래는 이 전방 주시 의무가 현저히 일반 도로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중앙의 차선에 차를 세웠고요. 거기에다가 뒤에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충격을 가했던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앞 자신이 원래 3차로로 가고 있었는 3차로 앞 차량이 갑자기 멈추니까 차선을 옮기다가 2차로로 가면서 아마 본인의 차량에서는 그것이 여배우가 안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일 수 있죠, 시야가. 그렇다고 한다면 전방 주시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어허. 또 마지막으로 1차선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차선에 차량 뒤에 서 있었던 여배우가 차량이 1차 차량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2차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과실이 적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배우에게 음주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여배우 측의 과실이 이제 양형 단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뒤 차량, 1차 충격 차량, 2차 충격 차량의 과실은 아주 현저히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국과수 1차 소견만 나왔을 뿐이고요. 사고를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